어떻게 무엇을 먹는가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배출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톡스라는 주제 하에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 배출을 해냈을 때 우리 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독성 물질이 유입하는 이런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분노나 뭐 짜증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독소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피부도 우리의 어떤 그 호흡하는 작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우리 호흡하는데 한 0.6% 정도가 피부로 호흡을 한다고 하는데요.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그 독성 물질이 또 유입이 되기도 하고 또 독성 물질을 또 내보낼 수 있는 기관이 피부이기도 하죠. 그리고 폐호흡을 통해서 독성 물질을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내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소화기관을 통해서 또 이 디톡스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디톡스하는 이 기관 중에서 피부 쪽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피부 쪽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피부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만나시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피부는 어떻습니까? 피부 쉬울까요? 네, 피부 쉽지 않죠. 어렵죠. 네. 그러면 피부는 절대 약이 아닌 피부에서 처방해주는 어떤 크림이나 이런 약이 아닌 이 에센셜 오일이나 아니면 음식 등을 통해서 전혀 불가능할까요? 그러면 아예 난치일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난치가 됐다가 또 다시 재발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처음에는 한번 그 식이 조절과 또 한번 잘 한번 해보자 했다가 또 이게 또 재발이 되게 되면 또 다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또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피부 쪽이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피부의 독소는 우리의 피부 질환 치료를 또 어렵게 하고 재발을 반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외인적인 독소나 아니면 내적인 이런 독소들을 통해서 피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악화가 되기도 하고 또 피부 질환이 또 다시 재발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이런 단계들을 또 거쳐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계속 우리가 그냥 약을 계속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는 또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에센셜 오일 통해서 또 우리 도테라 제품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부 현상별 이 오일을 조금 분류를 먼저 좀 해봤는데요. 먼저 체질 개선에 대한 오일로 주니퍼 베리라는 오일을 좀 해보았습니다. 혹시 주니퍼 베리 오일을 잘 활용하신 분 계실까요? 나는 주니퍼 베리 오일을 굉장히 사랑해요. 한 분 계시네요. 네. 주니퍼 베리 오일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네, 부종이 있을 때. 네, 부종이 있을 때 뭐 복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바르시기도 하고 뭐 그러실 거예요. 부종이 있다고 이제 부종이 있을 때 주니퍼 베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부종이 있을 때 주니퍼 베리를 사용하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독소 배출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우리 김민희 사장님 하셨죠? 주니퍼 베리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우리 어떤 체질 개선이나 뭐 이런 독소 배출에 굉장히 잘 사용되어져 왔던 그런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주니퍼 베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신장을 자극을 해서
노폐물이나 쓸데없는 좀 더 이제 우리 몸에 있어야 될 것보다 더 쓸데없이 많은 이런 수분들을 배출해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에센셜 오일이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탁월한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 주니퍼 베리 안에 들어있는 이 탁월한 이 항산화 성분이 우리의 어떤 그 세포의 우리 몸에 생기게 되는 활성산소로부터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당연히 세포와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간혹 종종 우리 피부에 생기게 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불편증들 중에서 또 염증이나 독성 성분들 때문에 염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니퍼 베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염증, 항균, 항염증 이런 그 성분들 때문에 그런 독성 성분으로 생기게 되는 그런 그 염증들에 있어서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건강한 소화 기능과 또 간 해독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그 몸이 가지고 있는 독소를 잘 배출해내는데 탁월한 도움을 주는 게 이 주니퍼 베리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니퍼 베리 향이 좀 땡긴다거나 주니퍼 베리 오일이 좀 잘 맞다고 생각하실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방울씩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리 김민진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코넛의 다른 에센셜 오일들과 함께 블렌딩을 하셔서 발라서 마사지 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그런 방법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살균, 항염, 항소양, 수렴, 흉터 예방, 세포재생, 진균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살균하고 진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구분하자면 살균 같은 경우는 세균, 박테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진균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세균보다 조금은 더 큰 덩어리로 칸디다나 아니면 무종균 이런 균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균을 박멸하는데 특히 유칼립투스나 멜라루가 티트리죠. 티트리, 라벤더, 레몬 이런 오일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항염에는 로먼 캐모마일, 블루텐지, 라벤더, 샌달우드 이런 오일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식적으로 판매하지는 않지만 제가 블루텐지를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 블루텐지 사용해 보신 분 계실까요? 손 한번 잠깐 들어. 생각보다 좀 그래도 있으시네요. 지금 러브맘 키트해서 에스트로지랑 휘게와 같이 그 키트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에서 판매하기 전부터 미국에서 직구해서 꼭 떨어지지 않고 계속 썼던 오일이 이제 블루텐지 오일인데요. 블루텐지 오일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완전히 파파스머프죠. 완전히 파랗잖아요. 파란 게 어떤 성분이죠? 카마줄렌 성분이잖아요. 카마줄렌이 어디에 좋아요? 염증이 굉장히 탁월하죠. 특히 이 블루텐지 같은 경우는 그 심리적으로도 그 진짜 양남, 앞으로도 갈 힘이 없고 뒤로는 갈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오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일 때 좀 생기게 되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중에 그 갑상선 항진이나 저하 이런 데도 블루텐지가 같이 그 클로브나 아니면 그 갑상선 쪽에 가장 많이 쓰는 미르 이런 것들과 함께 블렌딩해서 써도 상당히 좋은 오일이에요.
그리고 염증에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염증이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 증상이거나 아니면 뭐 암 수술을 하신 분들, 뭐 대장암, 뭐 간암, 뭐 이런 분들,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쓰는 게 이제 블루텐즈예요. 아직은 한국에서 러브맘 키트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저는 그 에스트로지 또 많이 또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과 같이 묶여져 있는 블루텐즈는 한 개 정도는 꼭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은 오일이다. 그래서 염증에 로먼 캐모마일, 블루텐지, 라벤더, 샌다루드 뭐 이런 오일들 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항소양 간지러운 거. 특히 이제 피부 쪽에서 좀 힘든 게 어떤 부분일까요? 간지러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간지럽기 때문에 잠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지러운 게 저도 이게 그렇게 그 힘든 건지 몰랐는데 저도 2년 전쯤에 이 얼굴 쪽이 간지러운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와 이게 뭐 아토피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피부 질환으로 오게 되는 이 간지럼증이 정말 어떤 큰 통증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삶의 질을 정말 떨어뜨리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체험하게 되면서 참 힘든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썼던 오일들이 이런 오일들이에요. 항소양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우리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 여기 있는 그린 만다린. 그린 만다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옐로 만다린도 너무 좋습니다. 옐로 만다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도 사용하셔도 좋고 또 옐로 만다린은 우리가 섭취도 가능한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용해 보셔도 좋고 그리고 라벤더, 뭐 페퍼민트, 샌달우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로즈는 로즈 페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간지러운 그런 증상에는요, 코코넛에 희석해서 그렇게 그 바르시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보다 저희 로즈 미스트 있잖아요. 로즈 미스트에 저걸 섞어서 뿌릴 때마다 흔들어서 뿌리는 방법을 좀 권유를 드릴게요. 엄청 제가 간지러웠을 때 처음에는 라벤더, 페퍼민트 뭐 이런 거 썼었고 그 다음에는 뭐 그린 만다린도 썼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로즈 페탈도 썼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 로즈 페탈을 썼을 때 한 0.5초 정도는 너무 미친 듯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보이지는 않지만 스크래치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피부 표면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닿으면 너무 따가워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 0.5초 정말 짧은 시간을 잠깐만 견디시면 그 염증에 대해서 이 오일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빠른 속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정말 간지러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에센셜 오일들을 한 가지씩 아니면 두 가지씩 넣어서 좀 리스트에다가 계속해서 좀 뿌려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수렴 살짝 이렇게 딱 조여주는 거죠. 이제 모공도 이렇게 조여주고 늘어났던 것들 딱 조여주는 그런 역할로 대표적인 게 레몬 그리고 사이프러스 그리고 라임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밤이나 아침에 세안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세안하는 것도 좋지만 또 미스트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뿌리는 그런 방법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흉터 예방, 세포 재생에 캐모마일, 프랑킨센스, 제라늄, 라벤더, 미르, 로즈, 네롤리, 펠리크리썸 이런 오일들 많이 쓰시죠. 저도 그 예전에 초반에
그 황근영 사장님이 그 등산 가셨다가 이렇게 확 넘어지셔서 여기 그 이마 위쪽이 찢어지셨던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초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헨리 크리썸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을 딱 보면은 딱 그 정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꿰매야 되는지 아니면은 꿰매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자리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헨리 크리썸을 미국에서 직구해서 헨리 크리썸을 사용하셨는데 정말 너무나 놀랍게 빠른 시간 안에 그 재생이 되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 그 아이들하고 놀 때 굉장히 좀 오래전 일인데 다쳤다고 해서 갔더니 이렇게 그 블럭에 탁 여기를 찍혀가지고 눈썹 바로 윗자리를 이렇게 블럭을 딱 던졌는데 여기를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질질 막 이렇게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이제 24시간 안에만 꿰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일찍 가야 되겠다 병원에.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뭔가 처치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살균 소독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헬리크리썸, 프랑킨센스, 라벤더 이렇게 흉터 재생과 이 재생이 좋은 이 에센셜 오일 3개를 50%로 블렌딩했어요. 그래서 한번 발라주고 그리고 새벽에 한 번 더 발라줬어요. 그 부분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제가 못 가고 이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 응급실에 갔는데 그 닥터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저희는 완전히 찢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하여간 그 중간 그 상태는 꿰매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재생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 헬리크리썸, 프랑킨센스, 이 라벤더 이 에센셜 오일의 피부 조직에 있어서 이 굉장히 빠르게 재생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반창고만 이렇게 붙이고 왔어요. 붙이고 와서 계속 이제 꼬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에센셜 오일을 이제 발라줬고 지금은 꽤 이제 지났죠. 5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아주 이제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이제 상처를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보기 전에는 상처를 잘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되게 좋고 그리고 재생하는 과정에서 또 코렉트엑스 연고 많이 사용하시죠? 같이 접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칸디다 우리 칸디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균이 우리 피부 점막 쪽에 뭐 질 쪽뿐만 아니라 뭐 구내염도 그렇고 우리 뭐 그 식도 쪽에도 그렇고 다 이제 칸디다 균 때문에 생기게 되는 이런 약이 되는 이런 염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진균에 굉장히 탁월한 게 또 라벤더, 피투리 그리고 미르, 패출리 뭐 이런 오일들이에요. 제가 여기 이전에 부산에서 했을 때는 한번 짧은 이제 영상을 좀 하나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굉장히 면역력이 아주 많이 떨어졌던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사진을 이렇게 쫙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사진을 딱 받고서 굉장히 놀랐죠.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그게 어떤 상태였냐면 면역력이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방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들어온 구내와 뭐 이렇게 이 식도 쪽으로 들어온 이 곰팡이균을 잡아주질 못해서 곰팡이균이 이렇게 서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곰팡이들의 서식지가 된 거예요. 이 안쪽이 다. 네. 그래서 쓰러지셔서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해 있으시면서 봤더니 의사들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쭉 이제 보고서
요거를 어떻게 어떤 오일을 쓰면은 좋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때 사실 이게 또 먹는 것도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썼던 게 이런 오일들이었어요. 라벤더, 티트리는 그때 안 넣었던 것 같고요. 한 7가지 정도 블렌딩을 했었던 것 같은데 라벤더, 미르, 네, 이런 경우에 미르가 굉장히 좋아요. 미르, 그리고 패초리, 그리고 넣었던 게 로즈 페탈이에요. 로즈 페탈이 정말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정말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일들을 거의 10ml에 한 7, 8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바르시라고. 네. 계속 그 목 쪽부터 이 가슴 쪽에 하루에는 그 수시로 계속 이제 바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나오셔서 일반 병실에 있을 때 보내드렸고 그분이 이제 퇴원하시고 5일 정도를 이제 사용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다시 가신 거예요. 5일을 사용하시고 가셨는데 물론 이제 항생제도 같이 복용하셨어요. 그런데 사진을 5일 후에 사진을 찍어서 그 저희 밴드에 올린 걸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올리시고 이제 올리셨는지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데 완전히 5일 만에 완전 깨끗하게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막 다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잡힐 수가 있는지. 그런데 그때 썼던 오일들이 이런 오일들이었고 바르기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복용도 그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수시로 바르는 것만 하셨거든요. 근데 5일 만에 너무나 깨끗한 세포로 완전 정상적인 세포, 그러니까 균들을 완전히 다 박멸한 그런 세포로 거기에서 다시 세포가 그 점막 세포가 재생되어져서 너무나 깨끗하고 예쁜 그런 그 식도 안의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사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11년 차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임상들, 이런 사례들이 올 때마다 전 지금도 너무 놀래요. 이 에센셜 오일이 도대체 얼마나 이 피부 재생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가. 네. 다시 한번 또 굉장히 놀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피부 쪽에는 좀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는 것도 너무나 좋은 그런 방법이죠. 땀을 흘리게 되면 6배의 면역력이 증강이 된다라고 해요. 땀을 흘리게 되면서 그 좋은 땀이 건강한 땀과 함께 혈관을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도 되고요. 그러면서 피부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피부 재생 효과를 가지게도 됩니다. 그리고 체온 상승 효과를 가지게 되면서 피부를 통해서 독소를 배출해내게 되면 이 간에서 그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것들이 거의 뭐 70 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간에서 하는 역할들을 조금 덜어주기 때문에 간 기능 개선에도 당연히 도움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운동을 하면서 그 땀을 흘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 독소를 배출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또 저도 그렇지만 꼭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땀이 날 때까지 그렇게 또 운동을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족욕이나 아니면 반신욕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때 에센셜 오일들을 같이 추가해서 그렇게 땀을 통해서 그렇게 그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가끔 한 번씩 땀을 쫙 빼고 싶어서 땀을 빼는 곳에 이제 가죠. 이제 그때 뭘 이제 다 블렌딩을 해서 가냐면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뭐 유칼립투스나 아니면 메타파워, 뭐 라벤더,
그리고 땀으로 독소 배출을 해주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티트리, 예, 이런 오일들을 블렌딩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가볍게 목욕을 한 다음에 이제 림프 쪽이나 이런 데다 쫙 바르고 조금 있다가 이제 땀 빼는 곳에다 쫙 이제 빼죠. 그러면 정말 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해내기 때문에 하고 나왔을 때는 몸이 너무 가볍고 피부톤도 굉장히 좋아지죠.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젊은 시절에도 그 대사가 굉장히 좀 더디고 좀 안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기를 굉장히 꺼려했던 곳이 목욕탕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욕탕에 가면 대사가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늘 아팠어요. 머리가 아파서 목욕탕에 가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가지 않고 집에서만 이제 목욕하고 샤워하고 했었는데 에센셜 오일을 알고부터는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정말.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땀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기 발한 이 오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나몬, 진저, 로즈마리, 블랙페퍼, 타임, 유칼립투스, 메타파워. 이 오일들의 전체적인 이 특성들이 뭘까요? 따뜻한 오일이죠. 굉장히 뜨거운 오일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시나몬도 굉장히 뜨겁고 진저도 뜨겁고 그리고 블랙페퍼 다 뜨거운 오일이에요. 그리고 유칼립투스 순환 막 돌려지고 메타파워 오일에도 시나몬 그리고 시나몬 진저 자몽, 레몬, 페퍼민트 이런 오일들이 들어있어서 메타파워는 자칭 신진대사 오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엔세시에서 메타파워라는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 뚱보세포도 굉장히 줄여주고, 그런데 굉장히 탁월한 그런 오일이죠. 신진대사를 굉장히 잘 돌려주면서. 그래서 몸을 뜨겁게 해서 따뜻하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대사가 잘 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몸이 조금 약간 내가 보통 사람보다 체중이 좀 더 나가거나 좀 부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꼭 보면은 속이 따뜻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차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계세요. 속이 차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이 안 되고 정체가 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제 대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조금만 먹어도 계속 살찌는 이런 체질이 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순환을 높여줘서 이렇게 발환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좋은 건강을 또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기 발환이 또 필요할 때가 있죠. 냉기 발환으로 카모마일,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라벤더 이런 오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독감도 굉장히 유행이고 독감이 아니어도 감기 몸살처럼 와서 좀 열을 동반한 열과 오한을 동반한 이런 감기가 요즘에 많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또 아이들은 또 작년도 되게 많이 유행인데 이럴 때는 또 열을 또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조금 차갑게 식혀주는 스피어민트나 페퍼민트 이런 거 사용하면 좋은데 특히 어른인 저도 페퍼민트를 안독으로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오한 나고 막 그 감기 몸살이 올 때 그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이제 뭘 사용하라고 하냐면 페퍼민트가 들어가 있는 이지에어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스포에다가 따뜻한 물수건, 그러니까 차가운 물수건 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수건에다가 이지에어 그리고 라벤더
그리고 뭐 오렌지 이런 것들이 열을 좀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좋은 오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막 5방울, 6방울 막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짠 다음에 따뜻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등이나 뭐 이런 뭐 서해부나 겨드랑이 쪽에 열이 많은 곳에 그렇게 좀 계속 닦아주시고 그리고 또 발라주시고 닦아주시고 발라주시고 하시면 좋은데 특히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게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열이잖아요. 예. 독감이 한번 저희 아들이 제가 11년간 쓰면서 한 번도 독감이 걸려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독감이 걸렸었어요. 근데 그때 독감은 정말 열이 진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타미플루 없이 제가 에센셜 오일만 가지고 닦아주고 발라주고 먹이고 발향해주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리 닦아줘도 40도는 넘지 않은데 39.5도 밑으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독감은 열 잡는 게 쉽지는 않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닦아주고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목에다가 이렇게 물수건을 아예 그냥 이렇게 돌려놨어요. 네.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열을 좀 잡으려고. 그리고 그 오일을 막 해놓은 그 큰 수건을 축축해질 수 있으니까 그 등판에다 하나 다 쫙 깔고 그 위에다 마른 수건을 하나 깔아서 계속해서 이 높은 열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타이레놀 딱 2개 먹고요. 2개 먹였고요. 그리고 이틀 반 딱 되니까 열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감일 때는 온가드를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감기일 때는 꼭 온가드가 계속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너무 좋아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온가드 사용하는 거 좋지만 저는 감기가 있을 때 오히려 면역력을 도와주는 오히려 뭐 그런 오일들이나 아니면 순환에 도움이 되는 오히려 뭐 클리오리파, 뭐 투메리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블렌딩해서 발라주거든요. 발향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독감은 무조건 온가드 쓰셔야 돼요. 온가드 먹이시고 그리고 발향하시고 그리고 발라줄 때도 온가드는 모두 다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온가드가 독감의 99.9% 박멸인 거는 아시죠? 근데 정말 온가드를 계속 썼는데 정말 너무 거짓말처럼 이틀 반이 됐는데 팍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열이 떨어지면서. 네. 그래서 이런 좀 열을 식혀주는 이런 오일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스피어민트 그리고 페퍼민트, 라벤더 이런 것들도 또 열만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또 면역력에도 되게 좋은 오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요즘에 몸살처럼 오는 감기에는 오레가노가 정말 잘 잡아줘요. 그래서 오레가노를 그 식물성 캡슐에 그냥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른들은 뭐 3방울, 4방울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아들도 70kg가 넘기 때문에 오레가노도 한 4방울, 뭐 온가도 4방울,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먹일 때마다 하루에 2번씩 먹이는 거는 한 8방울씩 하루에 2번 먹였어요. 그런데 조금 그럴 때 소화 기능이 되게 떨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레가노 뭐 에센셜 오일만 넣지 말고 넣을 때 캡슐에 뭐 집에서 사용하는 뭐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같이 넣어서 먹이시면 전혀 그 위쪽에 슬림이나 이런 증상이 없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은 이뇨, 비뇨기를 통한 배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콩팥이라고도 불리죠. 콩처럼도 생기고 팥처럼도 생겼다고 해서 순수 우리말로는 이제 콩팥이라고 해요. 신장을 이제 콩팥이라고 하는데 좌우 양쪽에 위치해서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해질 균형,
그리고 혈압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갑자기 고혈압이 확 올라갔다가 갑자기 저혈압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전해질 균형이 또 맞지 않게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신장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 15% 이하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피곤하다, 좀 붓는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좀 붓는 것 같아, 좀 요즘에 피곤한 것 같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정말 잘 활용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꼭 검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연락하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이제 50대, 60대 남성분들 갈 때까지 쓰러지기 전까지 달리시죠. 예. 요즘에 그렇게 하시다가 자기 몸을 잘 챙기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연락이 오게 되죠. 투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죠. 예. 미리미리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챙길 수 있었다면 조금 좀 투석하기 전까지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한번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점점 더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장은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위처럼 다시 우리가 잘 음식을 잘 조절하고 그리고 또 보완하고 하면은 좋아지는 장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장은 잘 좀 평상시에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장 속에 있는 요산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요산이 야기가 돼서 통풍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장의 기능을 악화시켜서 질병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데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신장 해독의 지름길이죠. 그런데 신장의 해독에 필요한 독소가 요산이에요. 이 요산은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라는 것이 대사가 되면서 발생이 되는 그런 물질이에요. 이것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소변으로 잘 배출이 완벽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신장 기능이 약화가 되거나 굉장히 이런 어떤 퓨린이 요산으로 전환되는 이런 것들이 음식물을 통해서 더 많아지면은 우리의 신장의 기능이 또 거기다 또 약화가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소변으로 배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게 높은 요산 수치가 통풍을 일으키게 되고 또 신장세포를 또 망가뜨려요. 그게 또 다시 단백뇨라는 이런 것들을 또 유발시키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침부전으로 또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통풍, 왜 통풍이냐면요. 정말 통풍에 걸리신 분들 여러분들 이제 만나서 이제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정말 바람만 불어도 아프대요. 그래서 이름이 통풍입니다. 그리고 뭐 요산 그 결정체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초미세먼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네, 완전히 이제 날카롭게 해서 이렇게 콱콱 이렇게 세포에 이제 박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염증이 또 수막을 막게 되고 대사 질환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질환으로 야기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신장 기능을 좀 보호하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먹거리들을 먼저 음식을 조절하는 게 먼저는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되는 이런 그 에센셜 오일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할까? 소변 배출을 좀 용이하게 해주는 이런 오일들, 그리고 신장 자체에도 엄청난 혈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장 혈류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오일들, 그리고 순환을 자극시켜서
또 신장을 자극시켜서 신장 기능이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오일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주면은 도움이 되겠죠. 어떤 오일들이 있나요? 주니퍼 베리.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봤던 주니퍼 베리 오일. 그리고 블랙페퍼, 로즈마리, 제라늄, 자몽, 사이프러스. 자, 이 오일들을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나요? 네. 배출에 배출과 또 이뇨와 또 순환과 뭐 이런 부분에 다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죠. 제라늄도 그렇고 주니퍼도 그렇고 로즈마리 그리고 자몽, 사이프러스 다 이런 것들이 그쵸? 그리고 또 블랙페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뜨거운 오일이에요. 뜨거운 오일로 또 굉장히 뜨거운 오일이기 때문에 또 오래된 어떤 이런 통증 같은데도 저는 블랙페퍼 오일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오래된 통증은 좀 고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오래된 통증에 같이 순환계 오일을 써주죠. 우리가 염증에 더 탁월한 오일들 당연히 블렌딩 하는데 그럴 때 꼭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고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뜨거운 그 에너지를 통해서 터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는 블랙페퍼 많이 씁니다. 진저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페퍼를 썼을 때 좋은 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뭐 무릎이 되게 아프시거나 어디 뭐 관절 뭐 이런 데가 오랫동안 아프셨던 그런 어르신들이나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염증에 뭐 도움이 되는 뭐 라벤더, 뭐 블루텐즈 저는 많이 쓰고 그리고 뭐 프랑킨센스 그리고 뭐 딥블루, 뭐 홈파이바 이런 거 쓰실 때 같이 이런 순환계 오일로 보통은 좀 금방 생긴 것들은 사이프러스나 자몽이나 아니면 로즈마리 같은 것도 괜찮죠. 그런데 조금 오래 좀 고여 있는 뭐 이런 것들 뜨거운 계통의 진저나 블랙페퍼 오일을 쓰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르신들이 조금 약간 잘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굳어서 생기는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 통증에 로즈마리 오일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호흡기 배출에 필요한 그 오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기도와 하기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상기도는 호흡기 통로인 기도 위쪽 부분을 말하게 되고 급성 상기도 감염은 한마디로 감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 발현 부위에 따라서 세분하면 급성 비인후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후염, 급성 편도, 급성 후두개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죠. 그런데 이게 보통 바이러스로 인한 것들은 보통은 이제 7일에서 10일 정도가 되면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성 감염이 같이 동반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또 그것들 중에서 또 한참 우리 막 이슈가 됐었던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또 굉장히 또 우리 몸 안에서 들어가서 에센셜 오일과 이 초미세먼지의 경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를 통해서 우리 페포와 그 페포를 통해서 우리 전신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경로 그리고 그 뇌 쪽으로 가는 경로 이렇게 두 가지 그 에센셜 오일과 동일한 경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뇌 쪽으로는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조기 치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파킨슨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또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나중에 나타나냐면 그냥 알 수 없는 폐질환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 가습기 살균인데 다 그 원인이 뭘로 나왔는지 아세요? 그냥 알 수 없는 폐질환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밝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나중에 알 수 없는 폐질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 염증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게 되면서 또 대사를 막게 되고 대사 질환이 결국에는 암으로까지 또 유발되는 뭐 이런 경로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호흡기 쪽으로 들어온 것도 배출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겨냥해서 그 도테라에서 이 초미세먼지를 배출해내는 오일로 뭐가 나왔죠? 오일. 클리어리파이. 네, 클리어리파이가 나왔죠. 네. 그래서 온기, 담을 배출하는 이 호흡기 배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질, 카다멈, 시나몬, 진저, 블랙 스프루스, 유칼립투스, 마조란, 로즈마리, 타임, 미르, 프랑키센스. 뒤에 가서 조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온기 따뜻하게 해서 그 고여져 있는 이런 가래나 담들을 배출해내는데 이런 오일들 물론 이제 따뜻하게 하는 오일 뭐 진저나 뭐 카다멈 그다음에 뭐 시나몬 뭐 이런 타임 이런 것들이 다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특히 그 감기가 왔을 때 뭔가 막 썼는데 뭐 디퓨징도 해주고 뭐 발라주기도 하고 했는데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 호전이 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 또 타임을 사용해 보시면 또 되게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타임이 폐가 좀 이렇게 차가워지면서 감기가 왔을 때 폐 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오일이에요. 그래서 디퓨징 할때 한두 방울 정도 같이 디퓨징을 해주면 그냥 단독으로 그 향을 맡았을 때하고 향이 완전 달라요. 굉장히 시원해요. 네, 그냥 필요할 때는 같이 디퓨징에 같이 사용하면 너무 시원하고 디퓨징에서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고 폐 쪽에 뒤쪽에 앞쪽도 괜찮지만 뒤쪽에서 같이 다른 오일들과 함께 블렌딩해서 등 쪽에다가 발라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오일이죠.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그리고 마저랑도 이렇게 따뜻하게 돌려주는 그런 오일 그리고 뒤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이제 남아보자면 진정 그리고 자극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오일들 뭐 카모마일, 사이프러스, 뭐 세더 우드 그다음에 샌달 우드 그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약간 알러지 증상처럼도 그렇고 막 뭐 재채기를 하거나 뭐 갑자기 막 콧물이 엄청 막 흐른다거나 뭐 약간 자극이 딱 주어지면은 막 이런 막 재채기 이런 증상들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자극을 진정해 주는데 우드 계통의 이런 오일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긴 없지만 프랑키센스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샌달 우드가 잘 맞을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샌달 우드가 되게 잘 맞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프랑킨센스가 잘 맞을 때도 있습니다. 오일은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 컨디션이 매일 달라지잖아요. 그쵸? 어제의 나의 컨디션과 지금의 나의 컨디션이 다른 것처럼 이 에센셜 오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센셜 오일도 물론 나의 체질이 있고 나의 어떤 그 예를 들면 나의 두드러진 그런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어떤 오일들이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컨디션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더 잘 맞는 오일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징하는 오일들도 우리가 보통은 한 2주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잖아요. 그때는 되게 잘 맞았는데 이제 오일이 내성이 생겼나 봐요. 그때는 너무 잘 맞았는데 이제 안 맞나 봐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오일이 내 안에서 충분히 이제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이제 또 다른 오일들을 찾아서 좀 사용해 보시면 또 다시 굉장히 또 좋은 그런 도움을 또 받으실 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될 때는 이런 우드 계통의 오일들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이렇게 딱 향만 맡아도 딱 진정이 돼요. 그래서 잘 맞는 것들을 그때그때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서 한번 반응들을 보시면 지금 나에게 어떤 오일이 더 잘 맞는지 찾아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진해, 진경 말 그대로 진경은 막 이제 천식같이 이렇게 떨리는 거. 그리고 진해 우리 거담이라고 하잖아요. 담같이 이렇게 가래 같은 것들을 배출해내는데 그게 계속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고 뭐가 좀 잘 배출이 안 될 때 그때는 수만개 오일과 또 이 진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대표적인 오일로 유칼립투스가 있죠. 그래서 유칼립투스 그리고 뭐 프랑킨센스 그리고 막 끈적끈적한 막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잘 배출이 되게 하는 미르와 사이프러스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을 같이 좀 블렌딩을 해서 한 7%에서 10% 정도로 해서 좀 가슴 쪽에다가 등 쪽에다 발라주시면 초반에는 좀 더 기침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이렇게 붙어있던 어떤 이런 것들이 잘 배출이 되면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 더 일시적으로는 기침이 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기침을 통해서 이제 가래를 잘 이제 배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리 세이지 그리고 블랙 스프루스 마조라는 따뜻하게 하죠. 그리고 특히 막 이제 어떤 천식이나 뭐 이래서 이렇게 막 좁아지거나 막 이러한 경우에 클라리 세이지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블랙 스프루스도 마찬가지로 진해, 진경 작용에 모두 다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완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호흡기 계통에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블랙 스프루스도.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가래 거담과 그 다음에 근육의 어떤 막 긴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화시키는데 또 도움이 되는 것도 블랙 스프루스도 사용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비염 오일로 어떤 오일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비염 오일. 네? 이지에어, 그렇죠. 이지에어와 유칼립투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죠. 네. 이지에어와 유칼립투스를 저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지에어와 유칼립투스가 모든 사람한테 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다 잘 맞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당연히 어떤 사람은 클레리캄 한 번 썼는데 완전히 생리통이 드라마틱하게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클레리캄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른 게 잘 맞을 수 있겠죠. 위스퍼 터치나 아니면 제라늄이나 이런 것을 썼을 때 약을 한 번 생리 시작하면 10번씩, 11씩 드시는 분들도 클레리캄이 전혀 안 맞아서 저는 에센셜 오일 안 맞나 봐요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위스퍼를 사용하면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뭐가 이렇게 약간 그래서 화장실에 갔더니 정말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배가 안 아프고 생리가 시작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이제 말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지에와 유칼립은 비염에 좀 구비해 놓고 있으면 좋은 오일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프랑킨센스나 아니면 블랙 스프루스 비슷한 오일이 또 뭐가 있죠? 발상펌 그리고 히노키 그리고 제가 비염에 또 잘 쓰는 또 오일 중에 하나가 또 클리어 올리브 같은 되게 잘 맞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헬리크리썸 꽉 막혀 있는데 헬리크리썸하고 이 다른 유칼립투스나 이지에어 이런 비염에 들어가는 오일들하고 같이 블렌딩해서 썼을 때 코가 또 뻥 뚫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오일들도 비염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한번 그분이 향을 맡으시면서 좀 찾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 기능 개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내 간에 독소가 쌓였을 때 증상.
뭐 요거 네 가지만 가지고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다. 예. 그리고 얼굴빛이 노랗다. 감기에 잘 걸린다. 체중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예. 여기에서 2개 이상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 간 해독이 시급한 상황일 거 같은데 2가지 정도 예.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예.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간의 주요 기능이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자, 가장 큰 것이 이제 에너지 관리하는 겁니다. 간은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저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필요한 물질로 가공해서 온몸의 세포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해독작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해독작용, 그리고 호르몬의 분해와 대사를 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요, 체중 감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PT도 받고 그리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잘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잘 체중 감소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간 기능을 살펴보셔야 돼요. 네. 왜? 간에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체중 감소할 때도 호르몬의 영향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호르몬의 대사와 분해와 대사를 이 간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즙 생성으로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간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살균 작용, 그러니까 균들이 들어왔을 때 걔를 죽여주는 이런 중요한 조금 크게 나누면 간에서 하는 역할들이 뭐 1000가지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크게 나눴을 때 이런 역할들을 간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해독, 영양소를 저장하고 혈류량을 조절하고 혈압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대사 그리고 호르몬 공급 조절. 그래서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75% 이상을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을 저도 그 약간 설칠 때가 있거든요. 어제 밤에 오늘 이제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약간 좀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좀 제가 새벽에 몇 번 깼어요. 좀 약간 몇 번 깼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제가 임신성 당뇨가 있었고 약간 유전력이 그 당뇨가 있었기 이제 엄마 통해서 그 당이 유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붙이는 그 당 테스트를 좀 올해 좀 몇 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잘 유지가 되다가 잠을 어제 좀 몇 번 새벽에 깨면서 설쳤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통은 푹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그 잘 때 이 혈당이 뭐 저혈압으로 확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되게 예뻐요. 그래프가 쭉 이렇게 그 70에서 100 사이를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데 어제 그래프를 봤더니 완전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푹 잘 잘 때 그때 해독 작용이 간에서 일어나게 되고 호르몬의 어떤 분해와 대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저는 이제 이게 한 번 이었잖아요. 또 잘 자면은 또 괜찮아지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생겨 아니면 어떤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뭐 계속 푹 잘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심혈관 질환에까지 결국에는 이게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유전적으로 당뇨가 아니어도 요즘에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먹거리들 때문에 좀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당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간을 잘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샌달우드, 캐모마일, 레몬, 로즈마리, 오렌지, 로즈, 제라늄, 젠도크림 이런 것들 다 뭐에 좋은 오일들이에요? 간에 다 너무 좋은 오일들이죠. 그래서 샌달우드가 여기 있는 모든 오일들이요 다 어떤 오일들이냐면 간 해독 그리고 간 세포 재생 그리고 염증 수치 완화 뭐 그다음에 뭐 그 순환 이런 부분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들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염증 그리고 세포를 재생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이 간 세포가 좀 정상적으로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 그리고 또 하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정신적인 어떤 이런 스트레스나 분노나 화나 짜증이나 뭐 후회나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 몸에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특히 저는 샌달우드도 많이 사용하는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샌달우드가 그 연구 자료 같은 거에 보면은 상피세포 재생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오일이에요. 요도 쪽에 그 상피세포 재생에 굉장히 탁월한 이런 논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디에 많이 또 활용을 했냐면 간이 그 간세포가 좀 많이 쓰시는 분이잖아요. 머리도 되게 많이 쓰셔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이 간 기능이 또 확 또 나빠지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분한테도 샌다루도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상피 세포 재생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샌다루드가 어떤 경우에도 되게 또 써서 임상들이 되게 좋았냐면 금종 자궁 안에 있는 금종이나 아니면 자궁 경부암 전 단계 있죠. 그 이형성 세포라고 하거든요. 이런데 그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프랑킨센스 많이 사용하시죠. 네, 프랑킨센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샌다루드 너무 좋아요. 샌다루드도 저는 꼭 이형성 세포로 이제 그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궁 쪽에 근종이 또 있어서 근종이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위치가 안 좋으면은 그 병원에서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뭐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 샌다루드 잘 맞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좀 같이 프랑kin센스와 또 이 샌다루드 사용하시면 되게 좋고 또 그때 또 금종에도 또 뭐도 되게 좋았냐면요. 로즈 펩탈도 되게 좋아요. 네. 세포 자체를 재생시키고 하는데 로즈 펩탈도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제주도에서 한 분 오셨던 분이 계세요. 저희 샵까지 오셨던 분이 제주도에서 두 군데에서 모두 다 그 근종이 너무 많아서 자궁을 이제 적출하라고 이제 두 군데에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샀다가 서울 쪽에 병원에 마지막 오기 전에 저희 블로그를 보고 이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하셨고 오시게 됐죠. 오시게 돼서 그 금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저희 오일들 레시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레시피로 하지 않고 로즈 그리고 뭐 샌달우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블렌딩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7개월째예요. 7, 8개월째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고 컨디션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또 이형성 세포도 자궁경부암 전 단계잖아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부정출혈까지 있었던 제 지인분을 첫 번째 그 사례였는데 저는 그때
그 부정출혈까지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는 거를 그때 그렇게까지 위험한지를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2급 자격증 수업을 들었고 궁 테라피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될 것 같아? 될 것 같대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어차피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 아시죠? 소독밖에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추적 관찰밖에는 없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이 에센셜 오일이 세포를 다시 복구시키고 재생시킬 수 있다는 거를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 굉장히 후생 면역학에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때 그 친구도 사이프러스 그때는 샌달우드를 못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되게 오래전 일인데 프랑킨센스, 미르, 사이프러스 이런 것들 블렌딩해서 그때 이제 계속 이제 하라고 했었어요. 생리 때만 밖에다 바르고 계속 열심히 한번 해봐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제일 심했던 사례였는데 3개월 딱 하고 그 수원에 있는 성민센트 병원에서 정말 정밀 진단으로 이제 좀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세포가 완전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걸 계기로 그 이형성 세포가 있으신 분들을 제가 몇 분 더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보통 3개월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진짜 정상으로 다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오일이 샌다루드예요. 네, 상피세포 제제.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꼭 저는 쓰는 게 프랑킨하고 샌다루드를 같이 씁니다. 한번 접목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라늄 간과 그 신장 쪽에 좋은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캐모마일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제라늄, 로즈마리, 실란트로, 만다린 이런 오일들이 또 블렌딩 되어서 간 해독과 또 간세포 보호에 전문적으로 나온 젠도크린, 젠도크린을 좀 잘 활용하시면 또 너무 좋으시겠죠. 그래서 저희 그 원피플 모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술 드실 때 중간중간 레몬 드시고 그리고 제도크린 드시고 하면은 진짜 수치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적절하게 그 제도크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요즘에 좀 피곤한 것 같아. 좀 그럴 때 한번 제도크린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그러면 젠도크린 향이 되게 잘 맞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젠도크린 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뭐가 잘 맞지? 이런 좀 알고 싶으시면요. 향을 한번 계속해서 맡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향을 계속 맡아보시면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 맡았던 향이 아닌데 완전히 다른 향이 느껴지세요. 그럴 때 그 오일을 쓰시면 돼요. 먹어도 보고 발라도 보고 향도 한번 맡아보시고 그러면서 내 몸의 반응들을 내가 한번 잘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자, 다음은 배변, 대장을 통한 배출을 한번 볼게요. 장도 굉장히 우리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하고 정말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염, 스트레스, 알레르기 질환, 피부 트러블, 자궁 질환, 면역계 이상, 역류성 식도염, 변비, 만성 소화불량, 비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배변, 이 장하고 또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 피부 쪽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서 대장 쪽하고 또 피부 쪽하고 또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피부 쪽으로 나오는 것들은 꼭 우리가 먹는 게 뭐죠? 네, 유산균, 당연히 유산균 먹죠. 그리고 또 우리 제품 중에 또 어떤 제품들을 권하시나요? 네, GX 어시스트가 장 쪽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염증 물질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아주 미세한
그런 어떤 그 틈들이 생기게 되면서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을 막 타고 다니면서 모든 곳에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굉장히 아주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웬만한 그 점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고 할 수 있는 게 이 GX 안에 또 들어있는 이 다당체, 그쵸?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 피부 쪽에도 굉장히 또 되게 예뻐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 쪽에 질환이 있을 때도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PB 어시스트도 권하지만 GX 어시스트도 함께 드셨을 때 또 상당히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이 또 따뜻하고 순환이 잘 되면 찌꺼기들을 또 노폐물을 잘 배출해내는데 또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는 몸이 따뜻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볼게요. 그럼 완화, 관장,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오일들을 한번 보면요. 블랙페퍼, 바질, 로즈마리, 마조랑, 페퍼민트, 오레가노, 다이제스트제. 보시면 뭐 페퍼민트, 오레가노, 뭐 다이제스트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그 장 쪽에 너무 많이 쓰는 오일들이죠. 특히 뭐 다이제스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위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이 꾸준히 3개월 정도 이상 꾸준히 복용하시면 너무 좋은 오일이고요. 그리고 언제죠? 작년인가 우리 언제지? 실버들 그 리트릿이었나요? 잘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오레가노와 페퍼민트가 우리한테 주는 역할이 장 쪽에 있는 이 유익균들을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레가노 그리고 이 페퍼민트도 좀 뭐 바르는 것도 그렇고 좀 내가 기한을 좀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뭐 오레가노 한 번 뭐 내가 한번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하시고 체크해 놓으시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페퍼 뜨겁게 해주고 뭐 마조랑도 따뜻하게 해주고 사실 페퍼민트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순환을 또 잘 시켜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환이 잘 돌아가게 되면 레몬이나 페퍼민트 같은 경우도 찬 성분의 오일이긴 하지만 잘 돌려주고 순환을 돌려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결국에는 만들어주는 그런 오일입니다. 네. 블랙페퍼. 아까 제가 블랙페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블랙페퍼를 언제 또 많이 쓰시나요? 통증에도 이제 많이 고여져 있는 통증에도 이제 쓰기도 하지만 살짝 변비가 있을 때도 블랙페퍼 쓰시죠. 먹거나 바르거나. 그래서 뜨거운 오일이기 때문에 변비가 있을 때 이 수분을 밖에서부터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이 블랙페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때 먹거나 바르거나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블랙페퍼가 또 약간 어지러울 때 이 블랙페퍼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떨 때 어지러울 때 도움이 될까요? 비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요. 네. 비장 기능이 음식물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양분을 저장하기도 하고 혈액을 생산하기도 하고 비장이 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그 면역에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비장 기능이 약화됐을 때 사지 힘이 쫙 이게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에 습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습해져요. 습해지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내개지겠죠. 네, 내개지예요. 그리고 그 또 냉기와 또 연관이 되는 또 장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이 또 영양소를 또 이제 또 하고 또 노폐물을 배출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 양기를 또 저장해 놓는 또 이런 그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또 우리 몸이 냉해지게 되는 거예요. 냉하고 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냉하고 습한데 어때요? 곰팡이들이 끼어 있잖아요. 그쵸? 잘 돌아가고 따뜻하고 대사가 잘 되고 그래야 이제 몸이 이제 노폐물도 잘 빠지고 독소도 잘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습하고 그리고 냉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염증이 계속 생기고 대사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또 다른 장기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몸은 따뜻하게 그리고 습이 없는 그런 몸을 만드시려면 비장의 기운을 좀 좋게 해주면 되게 좋은데요. 그때 이 블랙페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갱년기 증상이 또 약간 그 어지러움증도 있고요. 비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여름 같은데 막 소화 조금 잘 안 되고 좀 어지럽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핑핑 도는 것 같은 약간 이제 그럴 때 비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 블랙페퍼를 한 방울 드세요. 그리고 블랙페퍼랑 이 레몬을 꼬리뼈에다가 코코넛 한 방울하고 섞어서 꼬리뼈에다 딱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핑핑 약간 이렇게 도는 그 어지러움증이 잡히게 돼요.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되게 좋고 또 나는 좀 몸이 좀 냉하고 습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용천열을 좀 많이 자극해 주셔도 좋고 이런 따뜻한 오일 있잖아요. 되게 따뜻한 오일 마조랑도 되게 좋아요. 마조랑 그래서 그 서울의 그 담정 치료하시는 곳에서 그 따뜻하게 고주파로 그때 쓰는 오일 치료가 있어요. 그때 쓰는 오일이 뭐냐면 마조랑이라는 거예요. 마조랑 딱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 고주파로 하면요 완전 쫙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담을 치료하는데 쓰는 오일이 마조랑이거든요. 마조랑 블랙페퍼, 친정 이런 것들 시나몬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 그 중환혈 배꼽하고 이 명치 사이에 중환혈 여기가 미주신경열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다가 좀 발라주시고 여기를 좀 시간 나실 때마다 좀 지압해 주시면 그 비장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서 내 몸에 습한 것과 냉기를 좀 따뜻하게 돌려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통경 생리를 통한 배출 한번 볼게요. 생리도 잘 배출이 돼야죠. 그쵸? 생리도 제때 할 때 해야죠. 그쵸?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지만 뭐 그 중에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 해서 한 가지만 난소가 배출되지 않고 그래서 생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희 궁 테라피를 하시고 아로마를 이제 되게 오래 계셨죠. 하시고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정상이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6개월에 한 번, 8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생리를 하실 때는 늘 울렁울렁하고 늘 미식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랬었대요. 그런 분들 보면은 피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엉겨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통경도 제때 잘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생리불순의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생리를 개선시키고 생리혈을 제거하는데 많이 쓰는 오일로 뭐 클라리세이지 그리고 클라리세이지가 주로 들어가 있는 뭐 클레리캄 그리고 자스민, 로즈마리, 시나몬, 진저, 펜넬, 주니퍼베리, 제라늄 여기에 한 가지 위스퍼 지금 터치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오일들을 가지고 생리혈을 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은 말을 했나 보네요.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저를 비롯해서 아마 반 이상은 여기에 이제 시작되는 나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호르몬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비만,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골다공증 위험도 그 폐경
그 여성 갱년기가 몇 살부터 시작이 되나요? 38살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해요. 38살부터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뭐 신경질, 짜증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가 45세에서 55세가 되면 완전 피크가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피크가 되면서 막 홍조, 그다음에 뭐 잘 때 땀이 한 바가지 막 흘리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열이 갑자기 막 올랐다 내려갔다 막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질 분비가 감소되게 되면서 질 건조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울화, 화처럼 막 치밀어 오르시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반면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약간 공황장애처럼 막 엄청 답답한 뭐 이런 증상이 있기도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 우리 몸은요, 정말 이 호르몬에 의해서 또 신경 전달 물질이 정말 이게 조금만 이게 그 균형이 깨져도요, 우리 몸에서 완전 출렁출렁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형님이 그 갑상선 항진 왔는데, 와, 제가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야 사춘기보다 갱년기 엄마가 이겨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음식 만들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호르몬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호르몬이 정말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되다 보면 어떤 심리적인 부분, 뭐 어떤 그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또 그 혈관에 있어서 탄력을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65세 이상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뇌동맥류도 더 많아지게 돼서, 그러니까 시한폭탄인 거예요. 시한폭탄은 그냥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배로 어떻게 됩니까?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네,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우리 이제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니까 우리 뇌에서는 지방을 에스트로겐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골다공증, 그래서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희소식이 있죠.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네, 우먼 에스트로겐. 네, 저도 올해 초에 이 모든 것들을 불면증과 통증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겪었습니다. 저는 에센셜 오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사용해서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오더라고요. 네, 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용했던 게 에스트로겐. 그리고 저는 울화로 온 게 아니라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약간 그 한 곳에 있으면 폐쇄공포증은 아니지만 너무 답답하고, 와, 처음에는 이게 그 호르몬에 의한 건지 모르고 막 엄청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갱년기 증상이 확 심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세레니티 소프트젤 안에 L테아닌이 240ml 내알을 먹었을 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침과 점심에 두 알 먹고 에스트로지를 먹으면서 이 모든 증상들이 없어졌어요. 한 달 딱 먹으니까 막 완전히 막 홍조가 하루에 한 10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훅 하고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훅 하고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네. 이런 증상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건조하고 엄청 건조해지면서 막 제가 막 긁고 있더라고요. 호르몬이 바뀌게 될 때 엄청 간지러운 증상들도 일어난다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겪으면서 에스트로지를 사용해서 에스트로지와 저는 세레니티 소프트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군 관리를 했죠. 군 관리에 들어가는 이런 오일들, 뭐 클로브, 진저, 펜넬, 제라늄, 야로폼, 멜리사, 메타파워, 네, 이런 오일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앞에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고, 클로브 같은 경우는 항산화 지수에 굉장히 탁월한 오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야로폼, 네, 야로폼 같은 경우에 어떤 오일이 들어있나요? 석류씨 오일이 또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우리 몸에서 또 이 여성 호르몬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먹을 수 있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뭐 샌달우드도 그렇고 로즈 페탈도 그렇고, 그래서 먹거나 아니면 좀 발라주시거나, 그래서 아랫배 쪽에도 좀 발라주시고요. 여성 호르몬이 꼭 난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나머지 한 30% 정도는 이 그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도 정말 많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부신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신 쪽에도 야로폼은 상당히 좋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굉장히 피곤할 때 그 부신 쪽에 바르고 얘는 그냥 바르셔도 돼요. 코코넛이 없으실 때는. 그리고 한 방울 설하로 드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10분이 지나면 딱 눈이 떠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쪽 이 야로폼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피부에도 너무 좋죠. 피부에도 제 친구가 좀 그 친구 조금 이제 있는 친구인데 한번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로폼에다가 그 살로베를 하나를 다 붓는데요. 다 부어서 그거를 그 토너를 바른 다음에 걔를 직직직 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얼굴이 얼마나 탱탱해졌는지, 네, 정말 제 동생이 옆에서 보고서 정말 20대 피부인 줄 알았어. 정말 싫어요. 근데 그거를 20일 만에 한 통씩 써요. 20일 만에. 네. 그래서 내가 20일은 좀 그렇지 않니? 한 달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너무 좋대요. 네. 피부가 완전 탱탱해졌어요. 네. 워낙에 좋은 친구인데 너무 이제 탱탱해졌어요. 메타파 워드밴티지를 제가 2개씩 먹으라고 했거든요. 메타파 워드밴티지를 2개씩 드시고 비타민 C를 좀 메가해서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정말 3개월, 6개월 지나면요 피부 속이 쫀쫀해지는 거를 진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감정 배출. 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체적인 어떤 이런 모든 것들만 다 했는데 뭐 건강염려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네. 네, 뒤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감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도 독소 배출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거의 한 90% 정도가 감정적인 부분과 우리 신체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되게 심하신 분들을 상담을 쭉 하다가 이분이 왜 이렇게 심할까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어떤 사람 굉장히 예민한 워낙에 타고난 예민한 성향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아주 그런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또 심하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신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블렌딩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잡혀요.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장염이 좀 잘 오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오렌지 오렌지 바르고 먹고 뭐 괜찮죠. 그런데 좀 되게 예민하신 약간 그런 성향의 분들은 베르가못을 한번 같이 써보세요. 되게 잘 들어요. 같이 블렌딩 할 때 뭐 다이제스트젠, 오렌지, 베르가못을 같이 블렌딩해서 바르시고 그리고 베르가못을 좀 따뜻한 차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좀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향도 좀 맡으시고 왜냐면 따뜻한 차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먹을 때 향도 마시면서 맡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석삼 이게 일석이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사용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조금 그것 때문에 더 막 신경 쓰이시고 막 그래서 이제 좀 되게 예민해진 뭐 그런 분들은 베르가못도 사용하지만 클레리캄도 되게 좋아요. 네, 클레리캄 컴다운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또 블렌딩해서 바르게 했더니 되게 또 빨리 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쓰든지 간에 우리 신체와 우리 정신과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보시고 특히 에센셜 오일이 영혼육을 다 같이 건드려주는 너무 독특하고 너무 매력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10분 활용한다면 정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르가못, 사이프러스, 프랑킨센스, 제라늄, 자몽
라벤더, 만다린, 멜리사, 네롤리, 오렌지, 일랑일랑. 네. 뭐 많이 쓰시는 오일들이죠. 여기에 뭐 하나 더 한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텐지. 네. 블루텐지 좀 약간 내가 뭔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워. 그럴 때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주는 게 블루텐지 에너지 되게 강력하다고 말씀드렸고, 아니면 뭐가 자꾸만 내가 좌절이 돼서,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상처도 그렇고요. 또 어떤 경우도 그러냐면 몸이 되게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이거 하면은 되게 내가 좋아질 것 같아. 막 기대를 했다가 안 돼. 좌절이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또 희망, 소망을 가져야 또 이게 또 되잖아요. 근데 했는데 또 안 돼서 좌절이 됐어. 이런 분들도요, 그 안에 어떤 그런 좌절, 어떤 상처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로즈 페탈이 정말 잘 들어요. 네. 로즈 페탈을 좀 같이 활용하시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에도 정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자몽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이런 에너지고, 그리고 저는 미르도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어떤 갑상선이나 아니면은 그 유방 쪽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유방암에 가장 좋은 오일이 대표적으로 뭐 타임 많이 쓰잖아요. 타임, 그다음에 캐모마일, 그다음에 시나몬, 자스민 이런 오일들 쓰거든요. 그래서 좀 타임은 맡아봤을 때 좀 약간 그분 약간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되게 힘든 상황에서 잘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약간 이런 성향의 분들이 타임을 맡았을 때 끝에 되게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좀 타임을 좀 발향할 때 좀 같이 좀 발향하시고 좀 마사지 할 때도 같이 블렌딩해서 좀 쓰는 걸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베르가못이 되게 좋으신 분들도 좀 자기 표현 좀 잘 관계성 때문에 잘 말 좀 못하시는 이런 분들, 바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바질이나 또 베르가못 향이 되게 좋을 때는 또 그런 것들도 또 향 맡으시기도 하고, 심포 쪽, 가슴 쪽에 좀 바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르, 네, 미르도 갑상선 쪽에 제가 써봤을 때는 미르는 거의 다 받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강력하게 감정 정화로 1순위가 미르 오일이에요. 그래서 미르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갑상선 쪽에 바르기도 하고, 심포 쪽에 좀 다른 뭐 베르가못이나 멜리사나 로즈나 뭐 라벤더나 이런 것들과 함께 좀 블렌딩해서 바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뭐 클리어 립바임 뭐 이런 것들, 네, 호흡에 도움이 되니까 뭐 블랙 스프루스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멜리사만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할게요. 멜리사가 이제 그 가바가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좀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로 이제 가바라는 게 있잖아요. 가바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생기게 되냐면 참을성이 없어지고, 요즘 애들 막 참을성 없는 아이들, 참을성이 없어지고 어떤 것에 중독이 되게 되고 막 불안감이 되게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가바 성분 자체가 들어가 있는 그 어댑티브 소프트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아직. 그죠? 그 들어 있어서. 그래서 그 가바 성분이 바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가바 성분을 없애는 이런 그 시스템을 막아주는 게 이 멜리사 안에 들어있는 로즈마리산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ADHD나 불안도가 되게 높거나 불안도가 되게 높아서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모든 분들한테 이 멜리사가 굉장히 탁월해요. 그리고 저는 이 멜리사를 좀 되게 많은 기력이 떨어졌을 때 염증 지수가 되게 높아져서 오게 되는 장염에 정말 최고예요. 네. 왜냐하면 이 멜리사가 장 점막 세포에 있는 세포를 재생시키고, 그리고 붓기를 내려주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정말 탁월해요. 그리고 항균이나 항염증에 엄청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멜리사를 발라주시는 거하고 같이 먹어주시면요, 이 장염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장염이 뭐 주로 오는 뭐 칸디다 뭐 이런 어떤 진균이잖아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이
식도 쪽에 칸디다로 인해서 생기는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장염, 뭐 구내염 이런데 내가 뭘 써봤는데 조금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네. 그럴 때 멜리사 한번 써보세요. 제가 작년 재작년이가 장염이 되게 아주 심하게 17년 만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오렌지 다이제스트 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썼던 게 멜리사였거든요. 멜리사를 바르고 그거를 먹었는데요. 너무 신기하게 정말 정확하게 하루 만에 완벽하게 좋아지더라고요. 기력이 되게 떨어지고 그리고 염증이 되게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강력하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또 멜리사가 정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도 탁월하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긴 강의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신 우리 황근영 그룹 우리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합니다.